대학교 졸업하고 8군데 업소를 뛰면서 일을 하다가 소속사라는 개념의 어떤 매니저분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그만두고 어떤 제가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손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월세 보증금 같은 거를 월세를 못 내서 다 까먹고 나온다든가 쫓겨난다거나 마지막 530짜리 집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도 무슨 일로 제가 500만 원을 또 다 까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아침에 해 뜨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도 아직 징크스는 남아있어요. 해 뜰 때가 너무 무서워요. 해가 뜨면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오니까. 제가 해 뜨는 게 무서워서 항상 이불로 창문을 다 이렇게 가려놓고 낮이 언제 가는지를 모르게 해놓고 있다가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그때 밖에를 볼 일 있거나 밖에 나갔고 그땐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편히 누울 방 한 칸조차 마련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버틸 때 다른 같이 이렇게 온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삶은 계란에 왜 찜질방에서 그런 게 맛있잖아요. 놓고 먹으면 나는 이제 그때 옥수수를 이렇게 팔아요. 찜질방에서 옥수수를 팔았는데 그럼 옥수수를 사서 그거를 정말 배가 너무 부른데 옥수수를 간식으로 먹는 듯이 막 먹는 그 표정을 줘야 됐을 때 그때부터 익숙해져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남들 시선이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굶는 건 괜찮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보진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되게 의식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옥수수로 끼니를 채워야 할 때 가장 힘들었었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제 음악만 틀어놔 주시는 안녕하세요. 아니 매번 이렇게 틀어놔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준비하고 맛있다. 확실히 이쁘고 몇 년 전인데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3, 4년? 주름이 하나도 없어. 가난이라는 힘든 터널을 벗어나게 해준 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트로트 메들리 앨범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요게 제일 많이 팔렸죠. 사장님 이게 제일 많이 팔렸죠. 오륙집이. 지금도 찾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이걸 많이 찾아요? 거기 오라버니가 실려 있어서 그게 그 1편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처음 나왔을 때니까. 오륙집 그게 아마 그때부터 아마 거의 폭발적으로 팔린 건 오륙집부터 팔린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힘들던 잔디 씨의 인생은 2012년 발표한 오라버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비로소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다른 시련이 잔디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놔요. 올해는 무슨 일을 할 거고 내 다음 목표는 이것이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데 3월 1일경에 모든 목표가 나름대로 세워놨던 제 인생에서의 목표가 거의 성립이 된 날들이었어요. 3월 초가. 그리고 나서 3월 12일 날 병이 온 거예요. 목표를 이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허무함 때문이었을까? 잔디 씨는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지독한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그냥 두통부터 시작을 했어요. 두통부터 시작을 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감기력이 늘 걸리는 감기니까 감기가 왔나? 내일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오늘 빨리 감기약을 먹고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감기약을 먹고 누웠는데 그때부터 누움과 동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고 제가 눕는 그 방향대로
심장이 조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갑갑증이 나고 막 우라증이 나고 막 이래서 가는 도중에 차가 계속 몇 번을 서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행기로 어디든지 비행기로 갔다 오고 오래 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이 고도가 높아지면 심장이 너무 조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조이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양해를 구하고 바닥에 누웠어요. 바닥에 누워있다가 다시 승무원들 지나가면 다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스케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방송이나 뭐가 이렇게 될 때 모습을 보면 아무도 제 속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 정말 요동을 치고 있는데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 달리 인기를 얻고 있는 동안에도 잔디 씨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다 아프고 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하고 그러지. 그 나름 그게 좀 서운해요. 저는 좀 지가 아프면 아프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다 털어놓고 얘기해줬으면 좋은데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게 나니까. 항상 엄마한테 뭐 퉁퉁거리지만 아프지만 마. 왜냐면 저 그때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한테 말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었거든요. 이번엔 엄마와 함께 세계에서 제일 작은 화산 따가이다이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니 화산처럼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잖아. 다 때려 부셔도 받고, 남의 교복 찾아오라고 교복값 줬더니 교복을 갖다 고스톱에서 다 날려서 교복도 제일 의도있게 만들고. 그건 아빠도 지금 후회들 하고 있어. 아, 알아? 아빠도 알아? 그럼. 교복값 갖다가 해본 거 알아? 그럼 알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도 그때 미안했고, 야, 이거 교복값으로 그때 대신에 뭐 이런 거 용돈 한번 줘본 적 있냐고. 아는 건 필요가 없다니까. 그때 당시 엄마가 어렵게 그 교복값을 아빠한테 이제 교복 찾아와야 내일 애를 입힐 수 있다 그러고 교복 좀 찾아다 달라고 18만 원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18만 원을 가지고 가서 화토를 치셔갖고 다 잃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늦게 가면서 교복을 얻어서 입고 갔고, 그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뭐 경제적 능력이 됐으면 아마 새 교복을 해서 입었었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아무튼 교복을 2벌을 다 얻어서 바꿔가면서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잔디 씨는 새 교복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로 인해 집안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운섭하면서도요, 그게 노름은 많이 했어요. 이 수입이 엉뚱한 대로 지출이 빠져버리니까 생활도 안 되고, 집도 저당 잡혀서 그 다음에 돈도 뭐 대출해서 쓰고, 이게 마이너스 통장엔 자꾸 펑크가 나는 거지, 점점 더. 나중에 그걸 막다 안 돼서 이제 부도 처리를 했지. 근데 진짜 나는 TV에서 보는 그 빨간 딱지라는 거를 그때 진짜 내가 피부다 처음 봤어요. 진짜 빨간 딱지도. 뭐 10원 한 장 못 가지고 나왔으니까. 집에 압류 딱지 다 갖다 붙여서 뭐 물건도 가지고 나올 것도 별로 없었고, 내 옷만, 우리 입는 옷만 조금 가지고 나오고. 이 세상 나쁜 남자들이 하는 건 다 하셨으니까. 폭력, 외도, 도박. 나쁜 남자들이 하는 건 다 하셨어요. 집에를 갔는데 엄마가 막 며칠째 그랬었어. 며칠째 막 화가 나갖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가 수상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 나갔다 올 테니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다방을 가갖고 들어가는 이렇게 문구에 어깨 동무 이렇게 하고서 커피 마시고 있어갖고 교복 입은 채로 마포 걸레 그 꼭다리를 이렇게 빼갖고 가서 다 휘둘러갖고 다 박살내자
했잖아. 난 몰라, 그 기억이 없네. 그 테이블이고 뭐고 다 휘저어놓고 아빠한테 그때는 막 소리를 주고 아빠한테 난리를 쳤었고 난 내 남편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근데 아빠가 나를 또 와서 얘기할 때는 다 믿게끔 얘기를 해. 또 믿어주는 거야. 또 남편 말을 또 한 번은 믿어줘야지. 이래가 몇 번 믿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잔디 씨는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전 제가 여자라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엄마가 살고 싶은 인생 살아라. 나는 아빠 때문에 저렇게 맨날 숨 막히게 살고 근데 제가 이혼을 하시라고 해도 끝까지 고집 부리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잔디 씨는 이해 못했지만 어머니에겐 이혼을 못하고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진짜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같은 거 알잖아, 너. 새 외할머니한테서 진짜 서름 많이 서름을 받았거든. 정말 용돈 한 번 새 엄마한테 용돈 한 번 못 받아 써보고 그다음 결혼하고 한 달이니까 결혼을 하는 딸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그 서글프고 진짜 내 속에 있는 말을 엄마한테 하고 해야지 되는데 엄마한테 할 수가 없잖아. 뭐 받아줘야지 얘기를 하지. 그냥 얘기 못하고 이러고 사는 게 너무 한스럽더라고. 그래서 난 너를 될 수 있으면 나 같은 삶을 안 살게. 그래서 항상 내가 네 뒤에서 그냥 너를 안고 버팀목으로 다 그냥 지켜준 거지. 지금도 너를 두고 가라리면 지금도 못 갈 것 같아. 너를 버리라리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슬프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 들어. 그때 헤어졌으면 오히려 아빠랑 헤어졌으면 지금 내가 엄마도 안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밉던 곱던 아 그랬구나. 엄마가 그렇게 딸에 대한 그런 게 있었구나. 나는 그냥 내 삶을 내가 생각해도 막 슬프고 눈물 나요.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은 게. 이제야 잔디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엄마 없이 새어머니 옆에서 서럽게 자라셨던 어머니는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딸에겐 주지 않기 위해 남편과의 그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기댔던 게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그 원망스러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좀 엄마한테 좋은 걸 많이 같이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은 여생만큼은 딸내미 덕에 이번 인생 잘 살았다라는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걸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모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잔디 씨와 어머니가 함께 찾은 곳은 청록빛깔의 바다가 아름다운 필리핀 루손 섬의 보석 마타분가이라는 조용한 바닷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뗏목집이다. 테라마스 어머어머어머. 우와 대박. 어머. 지금 이 배는 가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되게 원망스러우면서도 응? 아빠 생각 이런 걸 먹으니까 생각은 또 나네. 가족이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게 원망을 해도 떠오르는 걸 보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내가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 빚갚아줘. 빚갚아줘. 빚독촉을 하니까 어디선가 빚독촉을 하니까 내가 월급을 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뭔가를 받아오면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갚았던 거야.
98년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부터 계속 갚아드리다가 2008년쯤에 개인적인 빚들로 독촉으로 인해서 아빠가 집에서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셔서 그때 500만 원 한 게 저는 계속 허덕이고 계속 굶고 있는데 또 벌어놓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악착같이 또 벌어놓은 돈을 그렇게 해서 은행 빚을 갚았어요. 여직 이날 이때까지 아빠가 단돈 200만 원을 내 손에 안 쥐어줘서 난 그게 너무 속상해서 내가 잔디한테 그 얘기 했더니 잔디가 그래 엄마 한번 써봐 하고 내가 남편한테 못 받은 돈을 딸한테 진짜 그걸 받을 때 너무 기 막혔었어. 그래서 그걸 통장에 갖다 넣어놓고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이게 어떻게 번 돈인가 싶은 게 참 통장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평생 돈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잔디 씨는 그렇게 집안의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 미움을 버리자 했는데 내가 최근에 아직까지도 이 앙심이 품는데 막 살아나오건. 근데 엄마가 그때 전화해갖고 나 통장에 돈을 못 찾게 돼 있어. 내가 그 통장에 계속 용돈을 넣어줬는데 그 통장에 다 압류가 당해 있는 거야. 그거를 전혀 죄짓지 않은 엄마가 또 한 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또 화가 나는 거지. 나는 내가 어떻게 번 돈을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준 건데 나는 한 푼도 안 써가면서 내가 남들처럼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를 해보지도 못한 돈으로 나는 엄마가 원하는 한 달에 얼마 받아보는 게 소원이 달아서 난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나는 맨날 메꿨는데 그 돈조차도 다 묶여버려서 압류가 당해서. 근데 나는 그게 엄마가 제일 컸어. 엄마 때문에 빨리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게 제일 컸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채를 하나 또 쓰신 게 2천만 원이 좀 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이자가 불어갖고 1억에서 몇백만 원 빠졌어요. 이제 엄마가 연대보증을 쓰시고 아빠랑 다른 동업하신 분이 서로 맞보증을 서주셨더라고요. 근데 맞보증을 섰던 그 사람이 금잔디가 잘 되는 걸 알고 왜 안 갚냐. 금잔디 딸내미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갚냐.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고소를 나중에 하신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걸 알고. 그래도 어쨌든 남의 돈이어도 담은 이자가 너무너무 크게 불어나 있어도 원금 쓴 거는 아빠가 쓴 게 맞잖아요. 서로 보증을 서서 썼건 어쨌건 간에 아빠가 진 빚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두 분 다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뭐든지 본인들의 명의로 다 사실 수 있게 하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해서 2016년도에 다 지금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그 3금융에서 연락 왔던 그 빚을 깔끔하게 다 갚아드린 거니까 98년도부터 2016년까지였으니까 거의 뭐 한 18년